안녕하세요. 코딩아재입니다. 오늘은 개발자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개발자의 본래 가치를 얘기하기 위해 코딩에 대한 가치를 조금 떨어뜨렸는데요. 솔직히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코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했어요. 제가 평소 팀들에게 코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라던가 방향성을 고민하다 보니 그럼 도대체 코딩은 무엇이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신입 시절부터 같이 했던 동기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답하는 것이 뭐 "개발자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똑같은 의견이고 "전공 개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들은 "코딩에 너무 집착하면은 개발자는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자바는 망하고 파이썬이 대세다." 뭐 "자바스크립트 외에 단순 코딩은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많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개발자의 가치는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전 영상에 개발자의 권위를 제가 다뤘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코딩이 중요한가? 언어에 대한 유행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특정 언어가 개발자의 미래를 결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던 저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볼까요? 제가 앞선 혼란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왜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인데요. 대학 시절 코딩 공부를 많이 했지만 코더가 되기 위한 목적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개발자를 준비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맞닥뜨린 사회 분위기는 제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단기적인 결과물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느낌이 좀 크고요. 회사에서는 저를 개발자로 대접해 주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이나 시간은 코더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컸거든요. 그런 것에 실망하고 회의감이 좀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준비가 안 됐던 거였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제 나름대로의 해결안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급해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대응했었던 것이 급급했죠. 제가 해 놓은 것은 생각 않고 회의감이 든다 인제 토로하면은 선배 개발자들은 이런 말을 항상 했어요. "개발자는 코드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문제를 임기응변식으로 대하지 말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게 어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귀에 안 들어왔었어요. 이게 결국에는 제 경험이 쌓이면서 선배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뭐 그렇다면 개발자에 대해 회사 요구는 뭐였지 하고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결국에는 코딩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인데 뭐 회사니까 뭐 결과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코딩이란 기준으로 개발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코딩을 해봐야 그게 증명된다는 얘기보다는 코딩 없이 개발 실력을 증명하는 개발자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냐면 코딩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 코딩을 통해서 그 개발자의 사고 능력과 설계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걸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딩 지식이 기반해서 사고와 설계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코딩 학습 1년에 실무 경험 3년이 걸렸는데 시작하는 개발자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기엔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상상력, 통찰력, 창의력이라는 단어를 나열해 봤는데요. 개발 업무에 필요한 사고 과정들을 단어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상의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적합한지 재현 가능한지를 통찰을 통해 찾아보고 찾아본 내용을 기반으로 창의적 해결안을 제시하는 과정인데 이런 상상과 통찰과 창의의 과정은 코딩 지식이 있어야지 가능한 개발 업무인 것이죠. 이런 사고 과정이
개발 연구뿐만 아니라 코딩 학습에도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통찰력을 높이는 코딩 학습으로 병행을 하면은 앞서 말한 숙려 기간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통찰력을 높이는 동시에 코딩 학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꺼내는 말인데요. 기존 방식의 경우는 코딩 학습 이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개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의 경우는 그런 과정들이 수월해진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챗 GPT는 질문을 잘 던져야지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개발 지식이 없는 상태다 보니 막연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지만, 답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이전보다 더 정확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통찰력을 높이는 과정인데, 이런 통찰력을 높이면서 개발 지식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안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런 학습안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그 숙려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건데요. 가장 큰 흐름을 설명하자면요, 게시판 예제를 따라함으로써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발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언어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언어 문법을 학습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심화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게시판 예제부터 따라해 보라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인터넷 게시판의 기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챗 GPT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게시판 예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될 것인데, 결과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 방향들을 수정해 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댓글을 추가한다던가 파일 관리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학습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코딩 학습 이전에 인터넷 상에서의 개발 흐름들을 먼저 이해를 해보라는 의도예요. 이런 인터넷 환경의 개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예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식인데, PHP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HTML을 내려주는 그런 방식을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파이썬 기반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 방식을 한번 해 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과정을 얘기한 이유는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발 과정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인 거죠. 왜 HTML 내려준 방식에서 JSON 방식으로 진화가 됐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제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 봄으로써 느껴보라는 것이에요. 시작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질문 예제를 뽑아봤어요. 아무래도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그걸 중점으로 뽑아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개발 환경 세팅부터 코드 예시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면은 실행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제 결과를 보기 위한 목적도 좋지만 과정도 중요하겠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소스에다 넣어야지 확인이 가능하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질문 답변에 대해서 프로그램 설치 과정도 있겠지만 소개를 해볼까 해요. XMPP 같은 경우는 웹서버 환경을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능이에요. MySQL 같은 경우 웹페이지에서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설치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 추천하고요. VS 코드 같은 경우는 실제 현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 툴이에요. 여러 개 언어를 한 개 툴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해서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어학습 단계에서는 문법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ANSI C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키워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앞에 프린트라던가 if else, while문을 위주로 익혀봤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콘솔 위주 출력으로 언어 학습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구다 출력이라던가 피라미드라던가 마바젠 배열 출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챗 GPT에다 물어보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반복문과 제어문을 학습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언어 학습에 관련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 봤는데 뭐 반복문과 대문문 관련된 것은 파이썬 기반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이제 그다음 단계로 소스를 구조화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그 자바 랭귀지가 객체 지향 그 개념을 익힐 때는 좀 쉽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접근해서 좀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 언어를 좀 얘기했는데 굳이 이걸 안 해도 되긴 하지만 메모리 제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뭐 예제에 간단히 돌려보고 학습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것은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로 풀스택 개발을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무거운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1차로 웹 서비스를 구현해 보고 조금 확장해서 뭐 안드로이드나 플러터까지 구현해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뭐 예전이야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대답해 주기 때문에 좀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기획이라던가 진행 방식 같은 것도 다 이제 GPT랑 한번 대화를 해보면서 습득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프로젝트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뭐 제안을 해보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좀 적당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하나는 쇼핑몰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강의 등록, 뭐 서비스를 만드는 것인데 한 1개월 정도 진행 목표를 한번 나열해 보고 뭐 개발해 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통찰력을 높이는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